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에 대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에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거나 고등학교 2학년이시는 분들은 2025학년도나 2026년도에 원서 지원을 통해서 의대 합격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올해 원서를 쓰든 내년이든 내후년에 원서를 쓰든 간에 중요한 부분들은 2024학년도 전체적인 의대의 변화, 모집 인원의 변화, 지역별 변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입시의 흐름과 방향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현재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아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모집 인원과 그 다음에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3,086명이었고 수시에서 1,918명, 전시에서 1,168명이에요. 의학계열, 다시 말하면 의대, 약대, 수의대, 한의대, 치대 전체를 합쳤을 때 사실 의대의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대 다음으로 모집 인원이 많은 것이 약대죠. 약대의 모집 인원이 치대나 한의대나 수의대 3개의 모집 단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을 뽑기 때문에 사실은 의학계열은 의대와 약대로 구분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의대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요.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신문에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대학에서 의대 합격을 목표로 해서 중간에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의 문제 제기를 하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의대에 대한 선호도가 그만큼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한 학생이 외국에 있는 대학을 다니다가 국내로 대학을 가겠다고 해서 원서를 지원한 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이렇게 한국은 의대에 대한 선호도가 왜 이렇게 높냐?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나라마다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선호도의 차이가 있긴 할 텐데, 아무래도 현 시점에서 어찌됐든 간에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를 희망하는 것은 사회적 전체적인 흐름이고, 앞으로도 일정 기간 이게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4학년도에는 의대 모집 인원이 3,095명이에요. 수시에서 선발 인원이 1,933명, 정시에서 1,162명인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의대 선발 인원 3,095명은 수시와 정시, 정원 내 선발과 정원 외 선발 모든 인원을 합친 인원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2024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이렇게 치다 보면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 또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 또 여러 기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의 집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3,095명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3,086명이라고 하고 그 차이가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마 그거는 이제 집계를 내는 쪽에서 정원 외의 선발 인원을 어디까지 포함을 시키느냐, 포함시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집계한 3,095명은 수시와 정시, 정원 내, 정원 외 선발 모든 인원을 합친 인원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요걸 한번 꼭 보시면 꼭 이해하실 점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이 차트를 만들면서 참 설명을 많이 좀 드렸었는데요. 전국에 많은 의대들이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 경기, 인천에서 뽑는 인원이 595명입니다.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인원이 555명으로 경남, 경북, 그 다음에 부산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전남과 전북 지역에서 327명, 그 다음에 충남, 충북, 대전에서 276명, 강원 지역의 선발 인원이 가장 적습니다. 180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서울만큼이나 많이 선발하는 지역이 경남, 경북, 그 다음에 부산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서울, 경기, 인천은 선발 인원의 약 71%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학생부 교과의 선발 비율이 13%,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의 13%, 기타가 약 3%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다른 지역을 보시면 경남이나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59%거든요. 전남이나 전북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은 무려 67%입니다.
그리고 충남이나 충북 지역은 42%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 그 다음에 강원 지역은 33%의 지역인재 전형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만큼 무슨 말이냐면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집이 서울이야, 내가 집이 강남이야, 내가 집이 경기, 인천이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냐면 서울, 경기, 인천 쪽에 다니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서울, 경기, 인천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지방에 있는 학생들보다 나름대로 학업적 우수성이 인정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의대를 가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의 대학 입시는 내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 내가 어떤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대학 입시의 로드맵이 결정이 되어져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은 서울, 경기, 인천의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의대나 치대를 가기가 매우 어려워요. 치대를 가기가.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71%를 선발한다 하더라도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 프로파일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자사고나 과학고나 영재고나 아니면 우수한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대부분 다 지원이 적절한 지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학생부 교과 전형의 13%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인재 전형이 아니라는 점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경남이나 경북, 대구 지역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우수한 내신 성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전남 전북이나 또는 충청 지역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는 교과 성적이 1.0, 1.1대의 학생들이 대부분 다 어디로 몰린다? 교과 전형 13%로 대부분 다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전형에는 대부분 다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집중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체적인 차트의 이런 전국 단위 표를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의대를 가고 싶어, 내가 치대를 가고 싶어 라고 하면 어디를 가야 되나? 결국은 지역인재 전형으로 가야만 그만큼 유리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커지고 서울 수도권의 모집 인원이 줄고 서울 수도권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과와 학종으로 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서울, 경기, 인천에 다니시는 인천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서울, 경기, 인천에서 대학을 자리를 못 잡고 대부분 경남이나 경북이나 아니면은 충남이나 충북 또는 전남 전북 지역의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으로 대학을 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쵸? 그만큼 서울, 경기, 인천에서 의대를 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현재 어느 지역에 살고 있다? 내가 현재 어떤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학 입시의 길이 결정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경남이나 경북, 전남, 전북 지역에 다니고 있어.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를 가는 거예요. 지역인재 전형으로 내신 성적의 우수성과 수능 체제를 충족했을 때 의학 기호로 가는 방법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서울, 경기, 인천 쪽은 사실은 의학 기호 쪽으로 가는 것보다 어딜 가는 게 훨씬 더 쉽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해서 서울 수도권 상위권 대학의 원서를 쓰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고등학교에 따라서 결국은 유리한 길이 있고 유리하지 않은 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서울, 경기, 인천에 있으나 나는 반드시 의대를 가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만큼 학생부의 관리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신 관리도 필요하시고 수능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볼 수 있고 또 내가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다니면서 나는 의학 계열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서울대나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학종형으로 공과 계열의 대학을 가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만큼 학생부의 우수성과 진로의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거주하고 다니고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많은 학생들은 서울, 경기, 인천에서 의대를 가기가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서울, 경기, 인천이 지방에 있는 학생들보다 학업적으로 우수하고 대학에서도 우수하다고 평가해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거는
일반 계열, 다시 말하면 인문이나 자연의 일반 계열은 통할지 모르겠지만 의학 계열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어진다? 매우 불리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불리하다고 해서 대학을 못 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만큼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 경기,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 선발하는 인원이 전체가 1,050명 정도를 선발합니다. 수시와 정시를 합쳐서.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595명, 56.66%고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43.33% 정도 선발하게 되고요. 정시에서는 일반 전형과 교과 성적이 반영이 되어지는 선발 인원이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대 포함해서 고려대학교가 늘면서 모집 인원이 22명이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의대를 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큰 문이 넓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강원 지역 같은 경우 보면 자, 강원 지역은 학생부 교과의 선발 비율이 37명,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이 55, 논술 전형이 15명,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가장 많죠. 60명으로서 33명인데 강원 지역은 전체 인원을 다 합쳐봤자 27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 충북 이하의 대학을 보면 충남, 충북 대적은 438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438명 중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뭐냐면 충남, 충북은 수시 전형에서는 모집 인원이 많잖아요. 수시의 선발 비율이 42.02%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남, 전북의 66.05%, 경남, 경북, 부산의 59%에 비해서 충남, 충북, 대전 지역은 전체 모집 인원은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남, 전북이 495명, 충남, 충북, 대전이 438명이니까 여기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보시는 것처럼 수시에서의 선발 인원이 적어요. 다시 말하면 충남, 충북, 대전은 수시보다는 정시의 선발 비율이 꽤나 많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충남, 충북, 대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가 23.55%, 학생부 종합이 66명, 비슷하죠.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이 116명으로 42%고 주목할 점은 정시예요. 정시에서 보시면 일반 전형에서 뽑는 인원이 119명이고요.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인원이 43명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경기, 서울, 인천, 강원까지만 하더라도 정시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많지 않은데 보시는 것처럼 충남, 충북, 대전으로 떨어지면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전남, 전북으로 가게 되면 전남, 전북은 자, 수시에서 선발 인원이 66.05% 비율이고요. 이 중에서 전체에서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327명, 66.06% 중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66%. 그 다음에 경남, 경북, 대전도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59%에 해당이 되고 주목할 점은 뭐냐면 정시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전남, 전북은 44%, 74명, 그 다음에 경남, 군북은 37.89%에 108명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지역인재 전형이 수시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전형에서도 많이 확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지역인재 전형의 문이 많이 넓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는 서울, 경기, 인천의 고등학교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의대나 치대를 갈 수 있는 문이 많이 좁아진 거죠. 두 번째는 서울, 경기, 인천의 의대와 지방에 있는 의대 간의 격차가 더욱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지방에 있는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지역인재 전형으로 원서를 쓰면서 서울 수도권을 아주 치열할 정도로 그쵸? 도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만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남, 충북, 대전, 전남, 전북, 그 다음에 경남, 경북 같은 경우도 정시에서도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꽤 높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인재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유리하고 아무래도 정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보다는 재수생들에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첫 번째는 내신 관리만 한다 라고 하면은 사실은 수능 최저가 안 되기 때문에 의학 계열에 진입이 안 되죠. 수능의 공부가
단지 첫 번째는 수시에서 수능 최저의 공부를만 모르면 사실상 수시에서 끝나게 될 텐데 거기서 정시 공부가 조금 더 확대가 되어져서 정시에서 의대까지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길이 더 훨씬 더 넓어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정시에서 이렇게 지역인재 전형의 의대 선발 비율이 늘게 되면 결국은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첫 번째는 교과 성적 충족하고 수능 최저 충족해서 고3 때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부분 다 못 가죠. 고3 때 대학을 가야 되는데 수능 최저가 충족이 안 되니까 재수를 하게 되고 재수를 해서 수능 최저 충족해서 수시로 대학을 가거나 또는 정시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상위권 학생들은 재수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시에서 안 된다 하더라도 정시의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대를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결국은 재수생들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정시에서의 의대는 일반 전형과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요. 점수 차이가 크지 않고 또 지역인재 전형은 충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위험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서의 지역인재 전형은 수시에서의 지역인재 전형만큼 그렇게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다. 정시에서의 지역인재 전형은 일반 전형만큼이나 높은 성적을 갖추어야만 실제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전년도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보시면 2023년도에는 1044명이었고 2024년도에 1050명으로서 모집인원에서는 6명 정도 늘었으니까 큰 차이 없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년도에는 429명, 올해는 420명, 논술은 77명, 76명.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입시의 변화는 2023학년도에 입시 변화가 많았죠. 시행계획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수시 모집 요강이 확정되어졌을 때 변동사항이 되게 많았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시에서 지역인재 전형이 확대되고 또 수시 전형에서도 고른교회 전형이 확대가 되어지고 또 모집 인원의 변화가 발생이 되어지면서 작년에 전형의 변화가 많았고 올해는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전형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메이저 의대에서 주요 변화를 보니까 첫 번째는 울산대학교는 논술 전형에서 3명, 논술 지역인재 전형에서 2명을 선발했는데 2024학년도부터 논술 전형에 선발 인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울산대학교 학생부 종합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세계 영역 등급합 3에서 세계 영역 등급합 4로 수능 최저가 완화됐어요. 수능 최저가 떨어지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되는 건 어떤 분들에게 좋아? 다시 말하면 나는 수능에 좀 약점이 있지만 내신 성적이나 비교과는 되게 우수해 라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수능이 낮아지니까 유리하지만 수능이 낮아지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1단계를 통과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아지겠죠. 수능 최저를 충족하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마지막 합격생에 다시 말하면 수능 최저가 낮아지게 되어지면 합격생의 내신 등급컷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내신 성적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결국은 유불리가 존재하겠고 세 번째는 성균관대학교 논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개 영역 등급합이 5에서 3개 영역 등급합이 4로 수능 최저가 완화됐습니다. 수능 최저가 완화되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논술 비중이 커지게 되고 수능 최저가 완화되니까 경쟁률이 엄청 높아지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에서 졸업 예정자뿐만 아니라 졸업자까지 지원이 가능했어요.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자는 졸업자 플러스 졸업 예정자가 지원이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졸업자, 다시 말하면 재수생을 지원하실 수가 없고 졸업 예정자만 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 요즘 특이한 점이고 또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과 고려대학교 학부모 시험 두 개의 전형 간에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것도 올해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종전원의 투과목에 대한 의무 조건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투과목 조합에 대한 의무 조항이 삭제가 되어졌지만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다시 말하면 과목 선택에 있어서 진로와 관련된 연관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투과목이 원투나 투투 조합에 대한 부분들이 의무 조항이 폐지가 되어졌다고 해서 생명과학 투나 화학 투의 중요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연세대학교 학교 추천형 같은 경우는 2단계에서 면접의 비중이 40%에서
면접의 비중이 30%로 들고 1단계 성적에 대한 반영 비율이 70%로 높아졌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 의회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모집 인원이 20명으로 줄었죠. 25명에서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이 5명이 생기면서 20명으로 줄었다가 올해부터는 학과 모집의 모집 인원이 25명으로 5명이 늘었습니다. 요 정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학교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전년도에는 11명, 올해는 18명으로 모집 인원이 7명이 늘었습니다. 이런 점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중앙대학교 논술 전형은 14명에서 19명으로 모집 인원이 5명이 늘었고요. 중앙대학교 논술은 전년도에는 수리논술 3문항에 과학논술 1문항, 다시 말하면 수리과학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수리논술 120분으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가천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 5명을 선발했는데 올해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으로 전형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는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100%의 면접 50%를 반영하는 전형이었죠. 지역균형 전형이. 올해는 학생부 100% 전형으로 전형이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여기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강원 지역 보겠습니다. 강원 지역은 2023학년도에는 274명, 2024년도에는 272명. 모집 인원이 큰 차이 없죠. 2명밖에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교과에서는 34명에서 37명, 종합에서는 60명에서 55, 논술 전형은 15명 그대로고요. 지역인재 전형은 56명에서 60명으로 지역인재 전형이 4명이 늘었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은 180명으로 변화가 없어요. 수시 전형 같은 경우들은. 달라지는 점은 강원대학교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어졌는데 종전에는 국어, 수학, 과탐 1, 과탐 2 중 수학과 과탐을 필시 반영하여 세계 영역 등급 합이 5이면서 영어 2등급을 요구했는데요. 올해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고 세계 영역 등급 합 5로 수능 체제가 다소 완화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충남, 충북, 대전 지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충북, 대전 지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전체 선발 인원은 440명에서 438명이니까 수시와 정시 선발 인원 438명은 전남이나 전북 지역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충남, 충북 지역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의 선발 비율이 보시는 것처럼 63%, 정시에서 선발 비율이 꽤 많아요. 그렇죠? 36.98%를 정시에서 선발하고 있다는 점. 전년도에는 수시 선발 비율이 71.08%, 71.10%였고 정시에서 38% 반영했었는데 참 정시에서.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수시 비중이 줄고 정시 비중이 좀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학생부 교과는 67명에서 65명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60명에서 66명,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125명에서 오히려 116명으로 줄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시에서는 일반이 126명에서 119명, 지역이 43명에서 43명이 되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는 충남대학교 학생부 종합 1 서류형이 올해 신설이 되어져서 6명을 선발하고요. 순천향대학교 학생부 종합이 다단계 전형이었어요. 1단계 서류평가 이후에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 다단계 전형이었는데 올해는 서류평가 100%로 전형의 방식이 변경이 되어졌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천향대학교는 전년도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31명을 뽑았는데 올해는 전형의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는 많은데 전형의 이름이 메타버스 전형의 이름으로 변경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순천향대학교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전형의 방식이 다단계에서 서류 전형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대부분 다 1단계 배수 4배수 서류평가 100% 2단계에서 면접을 30%를 실시하다가 올해부터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서류평가 100%를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에서 6명, 학생부 종합 지역에서 7명을 선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충남, 충북 지역을 봤고요. 다음은 전남, 전북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전북 지역은 전년도에는 494명, 올해는 495명. 자, 모집 인원에 큰 차이 없고요. 교과 전형은 전년도에는 61명이었는데 가장 많이 줄었죠. 35명으로. 어떻게 보면은 전남, 전북 지역의 교과 전형은
사실은 전남 전북 지역의 학생이 교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교과 전형은 대부분 서울, 경기, 인천 쪽 학생들이 전남 전북 지역으로 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서울, 경기, 인천의 일반고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전남 지역, 전북 지역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 큰 폭으로 줄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부분 서울, 경기, 인천 쪽의 학생들이 의대를 가면 첫 번째 선호도가 어디겠습니까? 서울, 경기, 인천이겠죠. 그 다음에 선호도의 지점은 강원 지역이에요. 그쵸? 연세대 미래라든가 아니면은 한림대학교 2차. 그 다음에 세 번째 3순위는 대부분 충남 지역입니다. 충남이나 충북 지역에 보면 단대천안이라든가 건대 글로컬이라든가 충남대나 충북대 쪽의 선호도가 높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4순위가 되는 지역이 대부분 경북 지역 또는 전남 전북 지역으로 대부분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전남 전북 지역도 사실 서울, 경기, 인천 쪽 학생들이 원서진이 많이 집중되어지는 지점인데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줄었다는 점은 조금 어떻게 보면 서울, 경기, 인천 쪽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원서 지원이 조금 불리한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50명에서 53명으로 3명이 늘었고요. 논술 선발 인원은 없고 지역 인재는 207명, 올해는 지역 인재 216명. 자, 인원은 다소 늘었고 비율도 66%로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주목할 점은 전남대학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이 되어졌는데 특히 과탐 같은 경우는 두 과목 평균 절사에서 두 과목 평균으로 수능 최저가 높아진 거죠.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14명을 선발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을 올해부터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 인원만큼이 이제 지역인재 전형으로 넘어갔고요. 전북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43명을 뽑았는데 올해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 호남 14명, 그 다음에 전북 46명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별로 두 개로 나눠서 선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이제 달라진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북, 경남, 제주 지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경북 지역은 2023년도에 834명, 그 다음에 2024학년도에 840명, 모집 인원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서울 다음으로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시에서 선발한 인원도 보셨던 것처럼 555명, 전년도보다 다소 인원이 늘었고 교과가 151명에서 134명, 인원이 좀 줄었죠.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전남, 전북의 교과 전형, 그 다음에 경북이나 경남의 교과 전형은 서울, 경기, 인천 쪽 학생들이 지원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서울, 경기, 인천 쪽에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하시는 분들이 의대를 가기가 그만큼 어려워진 거죠. 첫 번째는 수시에서도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늘어나니까 불리한 거고 그리고 또 올해 2024학년도로 보면 전남이나 전북 지역이나 경남이나 경북 지역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또 불리한 거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정시에서도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생각해보면 내가 서울, 경기, 인천에 다니고 있다. 내가 고등학교가 일반고다. 내가 내신이 몇 등급이다. 내가 수능이 얼마만큼이다. 실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어디지? 라고 생각하면 지원폭이 매우 좁아요. 전국의 38개 의대가 다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폭이 매우 좁다는 점. 이런 점들이 아무래도 공부하시게 되어질 때 학생부 관리도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내신 관리뿐만 아니라 수능 공부 정말 철저하게 열심히 하셔야만 본인이 목표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 그만큼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쉽게 대학 가고 쉽게 합격하는 거 절대로 아니죠. 지역인재 전형도 매우 치열하고 실제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는 지역에 일찍부터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학계열 학표를 목표로 지역인재 전형을 고려하고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점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종합전형은 35명으로 별 차이가 없고 논술 전형은 27명에서 25명으로 2명이 줄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보시는 것처럼 299명에서 330명으로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북, 경남, 제주 지역에는 보시는 것처럼 의대가 많죠. 경북대, 계명대, 대구카톨릭대, 동국대, 경주, 영남대, 부산대, 고신대, 동아대, 경상대, 인제대, 그 다음에 제주대까지 하니까 대학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요 변화를 보게 되어지면
대구 가톨릭대학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이 되어졌어요. 보시는 것처럼 과탐학 한 과목 반영해서 과탐학 두 과목 평균 절사로 변경이 되어졌고요. 동아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 올해 10명이 신설이 되어졌는데 그 인원은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28명에서 모집 인원은 18명으로 줄고 여기서 빠진 10명이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으로 변경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종전에는 24명이었다가 올해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인원이 32명으로 모집 인원이 크게 확대가 되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24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의 변화, 지역별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실 입시의 가장 큰 변화는 2023학년도에 있었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학년도 시행계획이 발표된 것과 최종 수시 모집 요강이 확정되는 사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 중에 가장 뚜렷한 변화가 정시 전형에서 지역인재 전형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수시 전형에서 고른기회 전형이 확대가 되어지고 지역인재 전형이 확대가 되어졌어요. 그게 이제 2024학년도에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2024학년도에는 사실은 전년도에 비해서는 커다란 변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앞에서 보내드렸었던 차트를 또 보고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 경기, 인천에서 595명이라고 하는 모집 인원을 선발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71%예요. 물론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되는 학교가 꼭 자사고 학생들이거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만 꼭 합격하는 건 아니죠. 일반고 학생들도 합격할 수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방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자사고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부분 없다 보니까 자사고 학생들이 대부분 집중될 수 있는 지점은 바로 학종형이에요. 서울 지역에 있는. 이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쓰려면 내신 성적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서울 지역에 있는 학생부 교과 13%에 해당이 되어지는 이 대학에 많은 학생들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학생부 교과 전형에 몰리는 지점은 뻔하죠.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 그 다음에 가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이나 지역균형 전형.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가 있겠네요. 경희대학교 지역균형 전형. 이런 전형들 몇 개 대학에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대학들은 전국에 있는 내신 성적 1.0이거나 1.1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원서진에 몰릴 수밖에 없고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 인원이 확대가 되어지면 결국은 뭐냐면 서울, 경기, 인천의 의대와 지역인재 전형의 의대 간의 격차가 커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원서진에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그만큼 우수한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다. 지금이 3월이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방 내려갈 생각 안 하죠. 지금 생각은 아마 대부분 다 이럴 거예요. 나는 서울, 경기, 인천에 고등학교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나는 아주대를 갈 거야, 인하대를 갈 거야, 경희대를 갈 거야 다 이럴 거예요 아마. 하지만 정작 나중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지방에 있는 대학의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써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율이 줄었어요. 그리고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늘었고 그럼 또 내가 만약에 정시로 의대를 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정시를 의과대학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충남이나 충북, 전남이나 전북, 그 다음에 경남이나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 전형의 정시에서의 선발 비율이 26%, 44%, 37%이기 때문에 결국 이 인원만큼 서울, 경기, 인천 쪽의 학생들이 정시로도 대학을 갈 수 있는 의과대학의 폭이 매우 줄어들었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 내가 만약에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분들은 첫 번째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신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되죠. 고등학교 3년 동안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은 내신 성적의 관리일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경남이나 경북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다. 그러면 적어도 내신 성적의 1.1에서 1.4 이내 정도의 내신 성적을 만들어야만 돼요. 그렇죠? 만들어야만 수능 최저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수능 최저 충족을 통해서 수시 전형으로 의과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 있겠죠. 또 전남이나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능 최저가 낮기 때문에 경남이나 경북 지역보다 내신 성적이 매우 높아야 돼요. 의과대학 가려고 하면 대부분 적어도 안 돼도 내신 성적 1.12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의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수시 전형으로만 의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정시수도 지역인재 전형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정시도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정시에서의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늘어나게 되어지면 결국 재수, 3수, 4수생의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재수생의 비율이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재수생의 비율이 높지 않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의과대학에서의 정시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늘어나게 되어지면 결국은 지방에서도 재수생의 숫자, 재수생의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의대를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만약에 서울, 경기, 인천에 살든 충남, 충북에 살든 아니면 어느 지역에 살든 간에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드맵이 있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 가장 불리한 방법이 있을 텐데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의 뜻을 꼭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중요한 부분들은 학생부 관리를 꼭 하셔야 돼요. 자, 요즘에 이제 새 학기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되시는 분들 또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시는 분들 또 고등학교 이제 신입학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학생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학생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학교에서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의대를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드리고 있는데 상담을 하고 나면 꼭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드리세요. 일찍 좀 상담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꼭 하는데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정시는 결과 중심이시잖아요. 결과. 내가 6월 시험 잘 보고 9월 시험 잘 봐도 아무 소용 없어요. 수능 시험 못 보면 그냥 끝. 하지만 수시는 과정 중심의 입시이기 때문에 1학년 과정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2학년이 되어지면 1학년의 학생부를 수정할 길이 없다는 점. 요걸 쭉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학년이 마치기 전에 2학년을 마치기 전에 또 3학년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내가 학생부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학교활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2024학년도 의대 지역별, 대학별 모집인원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